관리사님 거기는. 제모가 끝나고 피부 진정을 위해 마사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손가락을 거기에? 자극이 안쪽까지 퍼져서 여기도 마사지를 같이 해줘야 해요. 아, 터져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안 돼. 차갑게 스며드는 젤이 내 피부 위를 타고 흘러내리는 순간 본능적으로 몸이 움찔거렸습니다. 단순한 제모 관리라고 별것 아니라고 수없이 되뇌며 들어왔는데 낯선 감각이 밀려오자 숨이 거칠어지고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갔습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 낯선 남자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파고들자 나는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금지된 문턱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그냥 관리일 뿐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 혹시 여러분은 아내들이 몰래 찾는 비밀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남편도 모르게 단 한 번 다녀온 뒤 다시는 끊어내지 못한다는 곳. 내가 발을 들인 곳이 바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고백하려는 건 단순한 피부 관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내들이 은밀하게 중독되는 충격적인 손길의 기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은 김서영. 46살. 결혼 15년 차. 두 아이의 엄마.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주부였죠. 하지만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나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 그저 집안일에 묶여 사는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같은 집에 살지만 우리는 무심한 동거인처럼 변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 지연이 내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영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죽어 있어?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네. 혹시 그쪽 생활 완전히 끊긴 거 아냐?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는 없었죠. 남편과 마지막으로 스킨십을 나눈 게 언제였는지 나는 기억조차 나지 않았으니까요. 지연은 조용히 웃으며 가방에서 작은 명함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기 한번 가봐. 나도 처음엔 단순히 재모 관리 받으러 갔는데 지금은 안 가면 못 견디겠어. 그 순간 내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관리라면서 왜 지연의 눈빛은 그렇게 은밀하게 빛나는 걸까? 남편 몰래 다녀오는 비밀스러운 공간. 나는 명함을 내려다보며 깊은 갈등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명함을 책상 위에 올려둔 채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잊어버려야 할까? 머리로는 수십 번을 접어버리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눈길은 계속 그 작은 종이 위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예약 가능할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내일 오후 2시 괜찮으실까요? 낯선 남자의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얼굴이 달아오르며 나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내일 2시요. 전화를 끊자마자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남편 몰래 다른 남자의 손에 내 몸을 맡긴다는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그냥 제모 관리일 뿐이야. 아무 일도 아니야.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나는 거울 앞에 앉아 평소보다 훨씬 오랫동안 화장을 고쳤습니다. 옷장문을 열고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다. 결국 평소라면 절대 입지 않았을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새속옷까지 챙겨 입고 은은한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단순한 관리인데 왜 이렇게 설레는 거지? 나조차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약속된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은은한 아로마 향이 흘러나왔고 부드러운 조명이 복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내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고 손끝까지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문 앞에 서자 손이 떨려 초인종을 누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순간 머뭇거렸지만 결국 나는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띵동. 문이 열리자 낯선 남자가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 차림의 단정한 미소, 생각보다 훨씬 젊고 잘생긴 얼굴. 순간 숨이 막히는 듯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서영 님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현우라고 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끝이 닿는 순간 전류 같은 감각이 스쳤습니다. 처음이시라면 긴장되실 수 있는데 편안하게만 계시면 됩니다.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상하게도 내 귀에는 유혹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공기에는 은은한 아로마 향이 감돌았고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벽면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가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관리실일 뿐이야 스스로 되뇌었지만 왜인지 모르게 방 안의 분위기는 너무 은밀하게 느껴졌습니다. 편하신 대로 옷 갈아입으시고 준비된 가운을 걸치시면 됩니다. 잠시 후 들어가서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하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자. 나는 한동안 거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옷을 벗는다는 게 이렇게 떨리는 일이었을까? 천천히 블라우스를 벗고 바지를 내려놓자 속옷 차림에 내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순간 낯설고 어색했지만 동시에 잊고 있던 여자라는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서둘러 얇은 가운을 걸쳤습니다. 허벅지 중간까지만 내려오는 짧은 길이 몸을 감싸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침대에 엎드리자 가운 자락이 더 올라가 허벅지 윗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괜히 불안해 손으로 자락을 붙잡았지만 심장은 이미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똑똑 들어가도 될까요? 낯선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순간 숨을 고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문이 열리며 그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그릇과 스패툴러, 그리고 따뜻하게 데워진 왁스가 트레이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고 나는 순간적으로 더 긴장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이시라 조금 따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이상하게도 내 귀에는 유난히 가까이서 울리는 듯 들렸습니다. 따뜻한 왁스가 내 피부 위에 스르르 발라지는 순간 숨이 절로 멎었습니다. 뜨겁게 스며들었다가 이내 차갑게 식어가는 낯선 감각. 순간 몸이 움찔하며 반응하자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이미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제모 관리일 뿐인데 왜 이렇게 숨이 가빠지는 걸까? 머리로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되뇌었지만 낯선 감각은 점점 더 깊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왁스가 피부 위에 얇게 펴발라지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스패툴러가 지나갈 때마다 순간적으로 차갑게 식는 공기와 대비되어 내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민감한 부위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오히려 더 긴장했습니다. 괜히 손으로 가운자락을 꼭 움켜쥐었지만 이미 허벅지 위로 따뜻한 왁스가 닿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호흡만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의 말이 들리자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숨을 내쉴 때는 이후 오를 떨림이 함께 새어나왔습니다. 순간 손끝이 내 피부 위에 스치며 왁스를 정리했습니다. 아! 짧은 소리가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묘하게 낯선 해방감이 스며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모일 뿐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지? 그의 손길은 점점 더 아래로, 더 가까운 그곳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멈추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입술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귀를 때릴 만큼 크게 뛰었고 그 소리가 방 안 가득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점점 더 안쪽으로 다가오자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했습니다. 허벅지 안쪽 피부에 따뜻한 왁스가 닿는 순간 숨이 가빠지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여기가 조금 예민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스패툴러가 부드럽게 지나가며 왁스를 얇게 펴발랐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왁스의 대비, 그리고 곧 닥칠 순간에 대한 긴장감이 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조금 따끔할 수 있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세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순간적으로 강한 통증이 스쳐갔습니다. 아, 입술 사이로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짧은 고통 뒤에 밀려든 건 묘한 해방감이었습니다. 나는 가운자락을 더욱 꽉 움켜쥐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건 관리일 뿐이야. 아무 일도 아니야. 그런데 내 가슴은 점점 더 두근거리고 숨은 더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다시 한 번 더 깊은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나의 반응을 확인이라도 하듯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은 채 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멈춰야 해. 그런데 왜 이렇게 멈추기가 힘든 걸까? 왁스가 떼어져 나가며 피부 위에 차가운 공기가 스쳤습니다. 순간 내 몸은 본능적으로 움찔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낯선 감각 속에 묘한 해방이 따라왔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내 귀에는 마치 은밀한 위로처럼 울렸습니다. 나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모일 뿐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까? 그의 손끝이 내 피부에 스치며 마지막 잔여 왁스를 정리하는 순간 나는 도리어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짧게 끊어지는 호흡, 거칠어지는 가슴,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나를 휘감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건 남편의 무심한 얼굴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를 여자로 바라보지 않던 그의 눈빛, 그리고 지금 낯선 남자의 집중적인 시선과 섬세한 손길.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내가 원하는 건 관리일까? 아니면 잊고 있던 나 자신일까? 가운자락을 붙잡은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멈추고 싶었지만 동시에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이상한 갈증이 밀려왔습니다. 내 안의 공허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 공허함을 채워주는 듯한 낯선 해방감이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그의 손끝이 마지막 정리를 하듯 피부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저 왁스를 닦아내는 동작일 뿐인데 내 심장은 왜 이토록 요동치는 걸까요? 민감한 부위라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려는 순간 숨이 먼저 목구멍에 걸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두 눈을 감은 채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멈추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몸은 이미 그의 손길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따끔한 고통과 그 뒤에 찾아오는 묘한 해방감. 그 낯선 리듬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곧 끝납니다. 그의 말은 분명 위로였을 텐데 내게는 이상하게도 유혹처럼 들렸습니다.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건 이 감각이 멈추는 걸까? 아니면 계속되는 걸까? 가슴은 쿵쾅거리며 귀까지 열기를 퍼뜨렸습니다. 손끝이 가운가장자리에 스치자 나도 모르게 몸을 움찔하며 가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리로는 이건 단순한 제모일 뿐이야라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심장은 이미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 바로 앞이라는 것을. 그의 손길이 마지막 부위를 정리하는 순간 나는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선을 넘는 거야. 멈춰야 해.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외쳤지만 내 몸은 이미 굳지 않고 오히려 더 미묘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왁스가 뜯겨나가며 찾아오는 따끔한 통증 뒤 낯선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짧은 신음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아. 나는 놀라 급히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셨나요? 나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서 죄책감과 끌림이 동시에 뒤엉켜 거센 파도처럼 요동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늘 무심하게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모습. 나를 더 이상 여자로 바라보지 않던 그 눈빛. 그리고 바로 지금 낯선 남자의 집중된 시선과 섬세한 손길.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이 장면을 본다면 그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가슴이 조여오는 듯 답답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리일 뿐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멈추기가 힘든 거지? 나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멈춰야 한다는 경고가 울렸지만 그 경고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의 손끝이 피부 위에 스치며 남은 왁스를 정리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내 심장은 더 크게 반응했습니다. 단순한 관리 동작인데도 마치 내 반응을 세심하게 확인하는 듯한 그의 움직임. 나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시면 끝납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계속해주세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멈춰야 한다는 마지막 끈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느낌.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낯선 해방감과 묘한 기대감이었습니다. 나는 가운자락을 붙잡은 손에서 힘을 빼버렸습니다. 더 이상 꽉 쥐고 있던 그 족쇄가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와 동시에 내 어깨와 가슴이 서서히 풀려나며 숨결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내게는 그 말이 마치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두려워하는 건 잘못이 아니라 이 감각이 다시는 오지 않을까 하는 것 아닐까? 그 질문이 떠오른 순간 나는 더 이상 몸을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르른 빗장이 풀리듯 내 안에 무언가가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붙잡고 있던 가운 자락을 놓아버린 순간 마치 오르른 족쇄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어깨에 얹혀있던 무게가 사라지고 숨결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마지막 부위를 천천히 정리하며 지나갔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스쳐갔지만 그 뒤에 밀려든 건 설명할 수 없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짧은 신음을 내뱉었고 그 소리에 스스로 놀라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대로 호흡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내 귀에는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숨을 고르려 했지만 이미 심장은 제멋대로 뛰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목소리가 뒤엉켰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야. 지금이라도 멈춰야 해. 아니야. 지금 이 순간만은 붙잡고 싶어. 나는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몸이 먼저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움츠리던 긴장이 풀리고 오히려 그 움직임을 기다리듯 반응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알았습니다.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눈을 감은 채 속삭였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숨결이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오래 참고 있던 문이 열리듯 내 안에서 무언가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눌러두었던 공허함이 잠시라도 채워지는 듯 온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차가운 그림자가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의 손끝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전문적인 동작일 뿐인데 내게는 그 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건 그냥 관리일 뿐이야. 아무 일도 아니야. 그러나 그 순간마다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너는 이미 경계를 넘었어. 머리로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여전히 그 감각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진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손끝이 내 아래쪽 피부에 스치며 젤을 닦아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가운 자락을 움켜쥐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멈추지 않고 조심스럽게 은밀한 그곳으로 이어지자 나는 짧은 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관리일 뿐이야. 그는 끝까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 마음이었습니다. 내 안에서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시술은 끝났는데 내 안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피부 위에는 은은하게 남은 따뜻함이 감돌았고 그 온기가 마치 내 심장까지 번져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려 했지만 숨결은 여전히 불규칙했습니다. 이제 그만 진정해야 해. 아무 일도 아니었잖아.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몸은 여전히 방금 전의 감각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 손끝은 여전히 가온 자락을 꼭 쥐고 있었고 그 떨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작은 손길 하나에도 흔들리던 순간이 계속 떠올라 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과 해방감이 동시에 스며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나는 다시 평범한 주부일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나로 남을까?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운을 벗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고 속옷 위로 스치던 공기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피부가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을 제대로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엘리베이터 복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내 안은 전혀 달랐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고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우면서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볼, 미묘하게 흔들리는 눈빛. 나는 거울 속에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 얼굴로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거리로 나오자 차 소리와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평소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게 낯설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만 달라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나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집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앉아 TV를 보며 무심하게 맥주를 들이켰습니다. 그는 고개만 살짝 돌려 나를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왔어?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 순간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내 안에서 요동치던 감각과 지금의 무심한 일상이 극명하게 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그가 내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여전히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미묘한 흔들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들키지 않으려 애써 평온한 얼굴을 지었지만 눈빛만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TV 속 경기 화면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 무심한 뒷모습을 보며 나는 다시 속삭였습니다. 나는 오늘 선을 넘어버렸다. 그리고 그 사실은 나만 알고 있다. 여러분, 만약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